중간고사 끝났죠.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제 그건 이따가 좀 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학교별로 아까는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학교가 많으니까, 학교별로 얘기하는 데보다는, 아, 조금 학교의 스타일이 변한 학교도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건대 같은 경우는 원래 나오던 대로 안 나오고 약간 다른 형태의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나이가 났는데 건대가 지금 조금 나이 나는 게 뭐냐면 약간 동네들이 많은 게 아닌데 찍어서 만든 애들이 많아요. 잘 찍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운 한 14, 15, 16, 17, 14, 15, 16이 세 개의 문제가 가장 있거든요. 세 개의 점수는 한 18점 정도 되는데 17점 정도 되는데 네, 그거를 잘 찍어서 많은 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원래는 점수다가 낮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공격이 좀 많이 생기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억울해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있고 다른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 같은 패턴이긴 해요. 수험자라는 거. 근데 이제 수트는 좀 다른 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강남과에 예를 든다면 원래 이제 강남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뒤에 손수강의 변형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뒤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손수강 변형 문제도 있긴 했지만 새로운 유형도 있었어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도. 근데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 다른 학교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이 느꼈던 건 뭐냐면 수투가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나 이 정도면 좀 괜찮게 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고 가는데 막상 다 못 풀고 오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계산인 거고 이따가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보통 내가 이따 물어보면 다 시간 부족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산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부터 계산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깜빡이처럼 옛날처럼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더럽게 나오는 계산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빼서 먹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자신 있게 그냥 쩍쩍쩍쩍 풀 수 있어야지만 그래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가 수술을 잘 푸는 것과 내신에서 수술을 잘 푸는 것은 얘가 달라졌어요. 수능은 그래도 시간이 있거든요. 풀 시간, 상급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데 내신에서 이 45분 안에 이 20문제 정도를 그런 계산을 확실하게 푼다는 건 정말 미친듯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 그냥 모르는 문제 빼고 풀려면 나머지 내가 알 수 있는 걸 빨리 찾아서 그거 진짜 다 푸는 방법밖에 점수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더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형집을 풀다 보면 계속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걸 되게 잘 푼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네, 못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강남 시험을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건드도 그렇게 하고 가람도 약간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뻔한 패턴으로 가지 않는구나라는 네, 그렇게 가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문제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패턴들을 풀어보는 연습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은 그냥 적분 기억나는 정도 푸시면 되고 상담만 하고 끝날 거고요. 한 일찍 끝나고 잘 쳐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한 개념이나 내신, 그러니까 진도를 그냥 개념 진도를 짧게 봐들이 끝낼 거예요. 머플을 하긴 할 건데 좀 빨리빨리 끝내서 그냥 양은 되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진짜 빨리 끝낼 겁니다. 안 되면 그냥 뭐 짝수만 풀든 후수만 그냥 끝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냥 내신 주제로 들어가요. 수능 강도 빨리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문고사 문제, 그러니까 재밌는 유형 숙제 여러 개도 풀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패턴의 패턴을 풀다 보니까 그 패턴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적응 못하는 거고요. 물론 선생님의 교재에는 그런 모의고사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숙제를 내주고 풀고 했더니 푼 사람과 안 푼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빨리 땡겨서 시작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같이 푸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말을 가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기말은 다 망합니다. 내가 2학기 기말은 무조건 망한다고 항상 내가 작년에 이해했거든요. 이건 겪어봐야지 아는 거긴 하지만 다 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가 되게 유형도 많고 되게 더럽고
계산이 최대 끝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모함사 활용이 들어가고, 적군, 정적군이 활용까지 들어가요. 근데 적군이 미군보다 계산이 더 많잖아요. 해봐서 알겠지. 그럼 진짜 계산이 끝이에요. 그럼 진짜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점수가 나오냐? 내가 푼 거 다 잘 맞는 사람의 점수가. 똑같이 풀 건데, 누구는 실수를 몇 개 틀리고, 누구는 다 맞았으면 얘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끔 뒤집히는 경우가 생겨요. A가 원래는 더 잘하는 B가 한 6, 6인데, 얘가 실수를 많이 떨어지면, 얘가 지가 푼 거 다 맞잖아요?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도 갑자기 어떤 3등급 받던 애가 1등급 받고 이런 거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되게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점수대가 낮아요. 기말. 폭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럼 뭐다? 내가 푸시는 거 싹 다 치고 다 맞으면 전부가 괜찮게 나올 거예요. 등급컷이 막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면 1컷.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아마 보면 70점대가 80대 있을 텐데, 지금 점수를 맞으면 돼요. 그럼 1, 2등입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쪽으로. 숙제를, 뭐, 물론 내긴 하겠지만, 숙제보다 수업 시간에 문제를 좀 많이 풀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 인문을 풀고 정보를 풀고 할 거니까, 숙제를 좀 알아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내신 대비를 빨리 합니다. 조금, 아직 2달이 남았긴 했거든요. 2달은 더 남았지. 근데 다음 주 추석 지나면 한 2달 정도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3주 안에 내신 기본 개념 끝내고, 나머지 5주를 바로 그냥 내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건 아까 얘기한, 아마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선생님 요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다 그렇진 않은데, 저번 한 선생님 얘기한 것 같아요.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나눠가지고. 뭐냐면,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의 나의 목표 중에 하나는 선생님한테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배워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면 3학년에서 혼자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학년에서 무슨 국민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학원 다 끊고 이게 뭐냐면 내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파로 가는 사람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 보기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요. 제가 혼자 공부한다고? 그래도 제 정도는 혼자 공부해도 되라고 하고 나는 진짜 쿨하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안 가요. 혼자 공부가.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난 정신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갑자기 이걸 접고 차라리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러면 내 수업이 싫으면 다른 학원이라도 다니라고 해요. 학원 안 다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미적도 해야 되는데 학원 안 다니신다고 해서 뭐지? 엄마는 난리가 났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내는 숙제를 열심히 안 했는데 혼자 공부하고 있다고. 부인이 묻더라고요. 이건 너무 정말 확연하잖아. 혼자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인강이나 혼자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나요? 100명이 그런 짓을 하면 2~3명 정도가 성공을 해요. 그럼 소문은 2~3명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문밖에 안 나고 100명 중에 2~3명이 성공했다는 소문은 안 나요. 듣기에서 대학간 애들이 있대? 이거. 그럼 듣기에 뭐라고 그래? 그렇게 대학을 갔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하게 돼요. 근데 그 혹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럼 내가 좀 편하게 대학을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없어요. 대학을 하나 사세요. 그럼 편하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사시든지 뭐 그런 상관없겠지만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생님 보기엔 없어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내년이면 한국 가서 20년이 되거든요. 한국 일이라는 20년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해마다 이런 사람들이 봤어요. 모르겠어요. 많으면 한 10명? 적으면 한 4~5명 되는데
잘 됐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들리잖아요. 왜냐면 같은 반에 있던 애가 얘기를 해주니까. 없어요. 거의 잘 안 들리죠. 그리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돌아옵니다. 한번 진짜 갑자기 나타나요. 뭐야? 다시 다니긴 했어요. 그 상태를 보면 바보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난 인간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되게 좋은 프로그램 정말 많아요. 나는 갈수록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해야 좋은 거예요. 인간은 기다려주잖아요. 내가 오늘 이걸 듣다가 귀찮아요. 멈춰요. 네? 그게 돼요. 학원 수업은 아니죠. 그냥 안 하면 보강해야 되고, 그 다음 수업 들으려면 이걸 듣고 와야 되는 거나, 아니면 다음 주도 나가니까 내가 그냥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편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듣다가 공부하다가 혼자 가면 할 수 있겠지. 못하겠다. 근데 옛날 같으면 돌아왔는데 요새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책임져 하니까 안 해. 대강 대충 맞춰서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3학년 하고 있잖아요. 3학년이 아니고 선생님이 12명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달에 선생님인데 나는 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다니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되게 많아요. 심지어 1, 2등 남았는데 물어봤어요. 일단 웃기죠. 선생님이 계속 다닌다고 하니까 완전히 불안해요. 그런 거거든요. 그들은 그 가물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한다고 왜 그러? 그래도 아니요. 자기들 이 시간에 와서 그냥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도 그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근데 걔는 지금 후회 안 합니다. 왜? 걔는 수시랑 내시 다 하고 있고 정리랑 수시 다 하고 있고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지금 정시 수시를 결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2학년이 왜 지금 그걸 결정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시험 3번 남았고요. 내신도. 나중에 이게 평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한 최대 평점을 받아놓고 수능 준비를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안 늦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12명 중에 2명은 정시파거든요. 내신을 아예 그냥 버리는 애들이에요. 수시와 정시에 같이 하는 애들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데 이 둘은 되게 불안해요. 왜? 하루에 끝나잖아요. 믿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 이 둘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약수형 연수를 신청해요. 믿을 게 또 어디라도 해야 될 거예요. 수능도 봐야 되고 이거라도 세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도 찾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나는 차라리 내신이 낫다. 내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걸 알았어요. 아마 내년이 수능의 최대급일 건 이해되시죠? 예상되죠? 왜냐면 마지막에 개정전이에요. 지금 1학년들은 수능으로만 대학하지 않아요. 발표한 거 혹시 봤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안 받겠지만 교과와 수능을 합쳐서 같이 가요. 지금은 똑같은데 아니요. 완전 그냥 합쳐요. 교과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수능도 어느 정도 돼야 좋은 데에 갈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1학년들이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본인들이 좀 피해자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대치동이나 강남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몇 가지 들었거든요. 1학년들 중에 1학기 시험을 맞췄어요. 근데 공부는 좀 해. 근데 등급이 안 나왔다고 쳐요. 근데 나는 서울대나 스카이 쓰고 싶어요. 2등급은 못 쓸 것 같아요. 걔네가 뭐 할 것 같아요? 학교 자퇴합니다. 권고를 봅니다. 5회. 내년에 본인들 같이 쓰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죠. 밑에서 올라가요. 진짜 최대치. 정말 최대치 정시가 터질 거면 내년에.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정시를 하겠다고요? 수시 안 하고 정시만?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많으니까 퍼센티지가 좋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경쟁자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안 해보세요. 이 1학년들이 그냥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는 모든 과정을 다 끝낸 애들이 공부를 보고서 수능 보겠다는 거예요. 내신이 안 나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시에서 실패하고 대학도 별로라서, 만약에 재수를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내가 뭐라 그랬지? 내년에 대학 어떻게 한다? 니네 후회년에 대학 어떻게 한다? 2028년도에 대학 어떻게 한다고? 교과랑, 수능이랑, 합쳐서 그럼 내 지금 교과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수시를 버리시겠다고요? 내신을 버리시겠다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얘기해요. 지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정시 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요. 내신도 그냥 공부, 내신 공부하면서 어차피 수학은 내신 공부하면서 정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지금은. 그 상황이 이렇게 가서 1학기 중간고사 딱 보고 그때 결정이 늦지 않아요. 내가 평점이 이 정도 되네? 여기 평점 이렇게 마무리하고 수시를 쓰자. 이거와 평점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지만 수시 마무리하고 난 정시 쪽으로 가자. 퍼센테이지를 바꾸면 돼요. 지금 반반 줬다가. 수시에 한 70, 38점 뭐, 이렇게. 아니면, 내 수시가 별로 안 좋고, 여기 20% 정도 걸고, 80 정시로 가자. 이건 얘기가 달라요. 100을 정시로 가는 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히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년은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응시생 최대치가. 다 몰릴 거예요. 마지막에 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육과정의 그 전과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입니다. 전과. 저는 뭔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물리기도 하고, 실험 대상이 되고요. 후는 좀, 그게 진짜 실험 대상이죠. 처음 바뀌는. 지금 1학년 엄마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상담하고 갈 거고요. 지금 준 부정적분 푸시면 되고요.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다 물어보시고. 적들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풀어보시고, 그 글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상담을 좀 할게요. 시험 나올 거예요.